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책영생활의 동반자 책과 영화 사이 책영사입니다. 계절은 어느덧 벌써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네요. 작년 이맘때는 찾아보니까 책영사에서 007 노타임 투 다이를 했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영화가 더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는 건 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007이라서 그럴까요? 이번 주는 한동안 저희가 뜸했죠. 독립예술영화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북유럽 영화를 한 거는 2020년 3월 경계선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념비적인 영화였죠. 시작했다. 2년 반 가까이 됐네요. 예, 이번 영화 노르웨이 영화인데요. 제가 월요일에 정말 이거 맞추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인스타에 퀴즈를 냈는데 정말 빛의 속도로 맞춰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렇죠, 노시스? 나 마음 동감합니다. 네. 노시스가 지금 딴짓을 하고 있는 걸 내가 허를 딱 찔러가지고 나 지금 막 급한 일 있어가지고 우리 인사했나요? 회상구 같아요. 지금 인사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라미? 네,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네. 싱가포르 잘 갔다 왔죠? 네, 뭐 오랜만에 해외여행 진짜 오랜만에 나갔다 왔는데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많이 없는 대신에 한국 사람들이 진짜 싱가포르에? 많이 나와 있어요. 네.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거기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나요? 대중교통만 쓰면 되고요. 나머지 실외는 전혀 안 씁니다. 실내에서도. 네. 그래서 호텔 내부나 이런 데 걸어 다니면서 안 쓰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안 쓰니까 이게 맞나 싶고 괜히 뭔가 가려야 될 것 같고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히잡. 네? 히잡. 그 정도로 가려야 될까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이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슬람에서는 이 입을 또 그렇죠. 입을 가리나요? 히잡이 입도 가리지. 눈만 머리랑. 보이지 아, 않나요? 눈만 명칭이 보이는구나. 다 다를 텐데 음.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네요. 기억나지 않으면 그냥 인사부터 하세요. 네, 안군입니다. 네. 안구는 뭐 별일 없나요? 네, 별일 없습니다. 오늘 뭔가 패션이 좀 여느 때와는 다른 그런 분위기야. 그래요? 보통 그래요? 맨날 티셔츠 입고 다니잖아. 아. 셔츠를 입은 걸 거의 어. 처음 근데 본 것 같아. 셔츠를 좋아하시네. 저번부터 셔츠 이야기를 아, 수리남 때도 뭐 그러니까 그 셔츠 사달라고 하셨죠? 하와이안 셔츠. 어. 네. 그 입지 우리한테 말라고 사달라는 하나 건가? 리마인드. 알아 먹어라 이런 건가? 자, 저희 첫 번째 코너로 바로 가겠습니다. 2주의 댓글입니다. 네, 가장 먼저 황금사과님께서 달아주셨는데요. 이게 아마 저번 에피소드 때 이미 다루셨는데 제가 미처 소개를 못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경축 책과 영화 사이 5주년 축하합니다. 골룸안에서 가장 마일드한 컨텐츠를 유지하려고 노력 많이 하셨는데도 맥스님 목소리에 지금보다 기합이 훨씬 많이 들어있었군요. 전 드디어 넷플릭스에서 스파이더맨을 봤습니다. 저도 나름 히어로물에 젖어들어서 그런지 정말 재밌게 봤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동안 스파이더맨 영화와 애니와 만화책에서 쌓인 시그니처 포즈들 다 보여주려고 동원령 떨어진 것 같달까요?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참, 구독자 1000명이 넘으면 네이버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있다면서요. 그걸 목표로 하신다고 처음 들었습니다. 매 회마다 가고 싶다 네이버 스튜디오 캠페인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라고 달아주셨어요. 네. 스파이더맨을 지금 보셨다는 건가요? 네. 올해 하는 거. 심지어 지금 재개봉을 그쵸. 네. 확장판으로 재개방. 네. 펀 버전. 네. 안고 보고 싶죠? 근데 들려오는 얘기로는 그 확장판이 쓸데없는 내용이라고 해서 네, 굳이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황금사과님. 황금사과 네 자가 빠졌네요. 네. 네. 빠진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황금사과님 고맙습니다. 네, 제가 들어봐도 옛날에 기합이 많이 들어가고 너무 이렇게 폼을 잡고 있더라고요. 네. 너무 무서워요. 그때는. 그때 폼을 너무 잡았어. 네. 네, 다음 댓글은 산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이번 편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작년 3월 정도부터 책영사를 듣기 시작했는데요. 영화보다는 책에 관심이 많아서 책 관련 팟캐스트를 검색하다가 한 편을 찾았는데 당시 네 분, 맥스, 남공, 안군, 주디의 대화가 너무 재밌어서 그날부터 바로 전편을 찾아서 듣기 시작했네요. 저는 매일 새벽 1시간 정도 산길을 달리면서 방송을 듣습니다. 남공님께서 그만두실 때는 많이 아쉬웠어서 처음엔 라미님 목소리가 많이 어색했었는데 요즘은 통통 튀고 생기 넘치는 라미님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안군님의 독특한 생각에서도 많은 걸 느낄 수 있어서 좋고요. 맥스님의 박학다식함에서는 늘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저도 호러물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노시스님은 명확한 발음과 매력적인 웃음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서 한참 생각했었는데 목동살롱의 리을리을님이신가 보네요. 이걸 막 이거 어디까지 이걸 맞춘다고? 어디까지 역주행을 하신 거야? 이걸 맞춘다고? 네, 대박. 목동살롱 이미 들으셨던 아. 분이셨을까요? 채경사를 듣다가 결국은 목동살롱까지 찾아서 듣고 있습니다. 아니 거꾸로 아니네요. 역주행 네. 역주행. 늘 좋은 방송 해주셔서 재밌게 잘 듣고 있고요. 앞으로 10년, 20년 기념 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분은 역주행까지 참 해주셔가지고. 댓글인가요? 네, 산이라는 산님은, 건 저는 네. 처음 봐요. 자 통통 튀고 생기 넘치는 라미님 뭐라고 한 말씀 해주셔야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좀 생기가 없어요. 멀리서 와가지고. 아니 근데 새벽에 1시간 정도 산길을 달리면서 방송을 듣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운동으로 달리시는 건지 그렇겠죠? 그러신 거죠. 뭐 어떻게 뭐 산지기 시계로 막 일일 순 생각나는- 없잖아요. 그럴 수도 이걸 이 있겠지만. 독특한 이걸 취미 생활이라고 해야 될지 뭐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요 얘기, 닉네임이 산일 정도면 굉장히 좀 그러네. 좋아하시는 요 얘기 그러네. 좀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 다음번에 네, 기회가 좀 되면 써주십시오. 좀 네. 써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댓글은 치로씨님이십니다. 이번 에피소드를 오늘에서야 들었습니다. 절반 이상의 회차를 정주행했던 채경사단으로 늦었지만 5주년 격하게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채경사를 듣고 봤던 작품이 총 13편이나 되더라고요. 영화를 아주 많이 보는 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그중 최고는 드라이브 마이카, 가버나움, 헤어질 결심, 조커 등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늘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최소 10년은 쭉 화이팅입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 작품들이 기억에 많이 남고 조커도 너무 좋았고 가버나움은 뭐 그렇게까지 기억에 남진 않네요. 네. 그 잘생긴 소년의 불쌍한 모습이 불쌍하다라는 표현이 좀 뭐하네요. 굉장히 좀 잘 담겨 있었죠. 그런가요? 저는 이게 제목은 너무 기억이 나는데 이게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 생각을 해보면 아예 어떤 내용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이게 무슨 분쟁 지역에서 뭐 이렇게 뭐 네. 그런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그걸 게 내가 한두 개도 아니고 굉장히 그러니까 네. 실제 그 분쟁 지역에 피해를 본 아동을 배우로 캐스팅해가지고 그렇죠. 했어서 이슈가 됐었죠. 네, 그리고 이슈가 됐다는 건 기억이 나는데 이걸 본 기억이 없어요. 네. 네. 넘어가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이드님께서 다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예전 채경사를 2주의 채경생활 위주로 정주행하며 듣다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월드컵 등 다양한 역사의 기록과 함께 채경사라는 콘텐츠의 성장과 변화를 즐길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카모메 식당 이후 등장하신 코니모즈님이 너무 대단하긴 했네요. 2주의 채경생활 저도 너무 좋아해요. 마치 누군가의 연관 알고리즘 체계를 훔쳐보는 듯 다양한 취향의 세계를 접할 수 있거든요. 라미님께서 종이 만화책 수집하는 건 요즘 어떤지 궁금하네요. 채경사의 5년이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어서 다행입니다. 예전 팟빵 닉네임도 듣다 보니 정겹네요라고 달아주셨어요. 제이드님이 예전에는 호박여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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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맞습니다. 또 라미님 또 저는- 출동해야 되는 네, 시간이잖아요. 저는 만화책 모으는 거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 특히 제가 결혼하고 났는데 남편도 만화책을 모으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저희가 벽면 한쪽이 다 만화책인데 아. 이제 문제는 어. 저희가 귀멸의 칼날도 막 전편을 모으고 그 신의 물방울도 막 전편을 모으고 막 이랬어요. 보질 못하는 거예요. 아 지금 뜯어서 봐야 되는데 시간이 안 나요. 아 진짜 육아로 뜯지도 인해서 않았어요? 뜯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대표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음. 그래도 여전히 열심히 모으고 있고 근데 요즘에는 뭐 옛날에는 뭐 이토준지 것도 많이 모으고 김전일도 막 모으고 이랬었는데 지금 자리가 없어서 사실 친정에서 못 가져온 책들이 야.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자리가 생기면 갖고 오고 싶은데 그게 좀 아쉽네요. 자 아직 이제 결혼하고 이제 별로 오래가 안 돼서 그런데 이제 이사를 다녀보면 압니다. 이 책을 모은다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네. 아이가 또 크고 어, 이러면 그럼 버리게 되나요? 절감을 하게 됩니다. 이거 도대체 제가 맨날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책 때문에. 그렇군요. 네. 옛날에 막 이렇게 정상회담 뭐 월드컵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나 봐요. 그쵸. 뭐 회사 안에 있었을 때는 막 음. 라이브도 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막 그런 음. 내용이 담기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우리가 조금 더 헛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우리가 바로- 다른 얘기도 해주고. 맞아요. 네. 자 2주의 최경 생활에 팬이 한 분 더 계셨던 걸로. 예. 다음 댓글은 폴라님이십니다. 지난 방송도 잘 들었습니다. 2주의 채경 생활을 오랜만에 들을 수 있어서 반갑고 감사했어요. 추천해주신 작품들은 저도 챙겨봤는데 기미맥스님이 추천해주신 블랙호는 왜나 키미맥스. 키미맥스가 뭐야 근데? 김희상공한
홍보할 때 김이 김이 김이랑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아. 미리 맛을 보듯이. 맞아. 그러니까 호러물을 맥스가 재밌다고 하면 안 재밌다 이런 거 아니에요? 호러물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의 선택에 있어서 아, 죄송합니다. 취지를 왜곡했다면 죄송합니다. 추천해주신 블랙폰은 극장에서도 내려가서 볼 수가 없었어요. 저도 공포 영화를 즐겨보는 사람으로서 그다지 기대는 되지 않지만 순한 맛 공포물이란 무엇일까 궁금해져서 꼭 챙겨보려고요. 비상선언은 초반엔 살벌한 내용임에도 오랜만에 비행기 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기내식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참 만족스럽게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용두사미로 끝난 것 같아 아쉽습니다. 갑자기 재난물이 되면서 긴장감이 뚝 떨어지더군요. 그러고 보니 비상선언과 수리남이 닮은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고 보는 감독의 배신, 긴장감 없는 전개, 알쏭달쏭한 엔딩까지. 그래서 수리남은 수리남의 그 야구공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수리남을 통해서 건진 보물은 조우진 배우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외계인에서도 독보적이었거든요. 최근 극장 상영작 중에서는 성덕이라는 영화가 눈에 띄더라고요. 덕질은 제 삶의 원동력인지라 공감되는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다음 주라도 보게 되면 꼭 후기 남기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주말에도 산책 나가서 기다릴게요 라고 달아주셨어요. 네. 성덕은 진짜 저도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네. 나는 그거 기대 안 되더라고. 그거 무슨 내용이지? 그게 그게 이제 정준영 씨 불법 촬영물로. 아. 근데 이제 이 그 감독이 본인이 그게요. 본인 얘기라고 본인이 하던데. 진짜 네. 덕후였는데 이렇게 되면서 내가 내 청춘을 바쳐 좋아했던 연예인이 범죄자임이 드러났을 때 궁금해요. 어떻게 근데 풀었을지. 아마 저보다 더 어린 연차 어. 그 사람들은 더 재밌게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에 아이돌 한두 명은 이렇게 빠져서 좋아하죠. 좋아했던 네.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되게 감정이입이 될 것 같고 그 본인이 그래서 한예종 영화과를 그래요? 다니던가 실제로 영화를 전공하면서 만들었더라고요. 전속 매진이라고 들었습니다. 영화제마다. 공개된 영화제마다. 네. 그리고 블랙폰. 네. 블랙폰 제가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기미상궁으로서 근데 이 재밌어요. 댓글 다 블랙폰. 듣고 보니까 네. 제가 왜곡했네요 취지를. 그러니까 맥스가 재밌다고 하는 걸 재밌다고 느끼시는 분이 많네요. 죄송합니다. 블랙폰은 공포 영화를 즐겨 보신다면 뭐 그런 공포성보다는 굉장히 스릴러에 가깝긴 한데 그 순간순간은 정말 되게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오싹오싹한 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그 호러도 요런 호러가 있다 요런 측면에서 굉장히 새로운 호러를 기대하시고 보면 상당히 괜찮은 영화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랫동안 사실은 우리 방송 포맷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책영사단 여러분께서는 사실 이런 뭐죠? 2주의 책영생활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워낙 또 익숙해졌으니까 맞아요. 그럴 네. 가능성이 높고 새로 들으시는 분은 또 뭐 다른 그럴 생각을 수도 가지실 있죠. 수도 있을 것 같긴 네. 해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건 추천해드리고 싶다는 게 있으면 그렇게 이제 자유스럽게 좀 해보는 네.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인가요? 아니요, 팟빵에 라칼리파님께서 댓글을 하나 되게 남겨주셨는데요. 오랜만에. 지난주에 남겨주셨 지난번에 맞습니다. 하루 전이라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를 못 녹음을, 드렸죠. 예. 방송 잘 들었습니다. 현생이 바쁘다 보니 예전처럼 여유롭게 방송 듣기 참 힘드네요. 최경사가 SBS 카테고리에 있을 때부터 들었는데 그때 그 시절이 저는 더 여유로웠던 것 같아요. 언제 처음 들었나 생각해보니 아마 SBS에서 빠지기 몇 달 전 같습니다. 그땐 유튜브의 영향력이 지금 같지 않았고 팟캐스트의 시대였죠. 불과 5년 사이 대세가 바뀔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꾸준히 방송을 만드시고 즐겁게 들을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참 혼란스러운데 모든 분들께 좋은 일이 가득하면 좋겠어요. 최근 몇 달 정도는 영상보다는 음성이나 활자 위주 생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TV는 바보 상자라고 생각해서 영상은 영화나 다큐 외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유튜브가 등장하면서 너무 등한시한 것 같아 바꾸는 중입니다. 요즘 헤어질 결심 각본집을 보고 있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다음에 책영사에서 헤어질 결심 각본집을 다뤄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라고 달아주셨어요. 네. 라칼리팔님도 오랜만에 댓글 달아주셨고요. 각본집이 요새는 뭐 드라마고 저 영화고 거의 필수가 된 것 정말 같아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팔리기도 많이 팔려. 저 이 댓글 보고 샀잖아요, 각본집. 그러나 헤어질 결심.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댓글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최경사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요새 메일 열어봐요? 열어봅니다. 네, 메일 주소는 북무비42 네이버닷컴이고요. 인스타 계정도 같은 북무비42 BOKMOVIE42 하트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써주십시오. 메일도 환영합니다.
자, 2주의 후원으로 가겠습니다. 자본으로부터 독립당한 독립 팟캐스트 최경사 2주의 후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 주에도 많은 구독자분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장 먼저 라칼리파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수돌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네. 수돌 최경사 포에까지 쓰셨어요. 포에버. 네. 글자 수 제한이 있나 보죠? 그런 근데 더 길었던 것도 같은데 네. 약간 애매하셨나 봐요. 포에버까지는 아니 아직은 그것까지는 아니고. 아니다. 그냥 포에 정도.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카오뱅크에서 38원 이자 주셨고요. 와,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국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수국님 고맙습니다. 제이드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이드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 용어를 아실지 모르겠네요. 덕계못 폴라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덕계못? 네, 덕계못? 덕계못이 뭐죠? 이게 못- 아시나요? 저 잘 몰라요. 정확히는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덕-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는 네, 아는데. 덕후는 개를 못한다 뭐 아. 그런 의미여가지고 덕질을 하더라도 어. 덕질한 사람은 뭐 그 연예인을 못 만난다거나 맞아, 뭐 맞아. 그런 경우에 쓰는 게 덕계못인데 아까 음. 폴라님께서 덕질 얘기해 주셨잖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달아주신 것 같아요. 개를 못한다. 네. 폴라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염영배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염영배님 오랜만에 또 아 들러주셨네요. 그래요? 전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이 예전에 몇 번 맞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 주도 후원해주신 최경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가 두 번째 코너 반쯤은 부활한 저희 멤버들이 2주 동안 읽은 책과 본 영화, 인상 깊은 영화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2주의 최경생활입니다. 자, 혹시 소개해주고 싶은 저는 없습니다. 없고. 아 저는 최근에 약간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그 스타이즈본 OST의 쉘로우 노래가 갑자기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죠. 겁나 들었어요. 막 무한반복해놓고 음. 그러면서 이 김에 영화도 한번 라고 영화를 다시 봤네요. 근데 좋더만요. 예. 뭔가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쎄하게 만드는 막 오늘 우리가 다룰 영화랑도 좀 비슷한 감성인 것 같은데 저에게는 뭔가 하여튼 추천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보기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스타이즈본이라고 그러니까 왠지 하우스 오브 구찌가 그냥 생각이 나네요. 뭐죠? 그 레이디 가가가 아 나왔기 그래서 때문에. 네. 우리가 달았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라미? 저는 뭐 내가 뭐 받지 하고 있다가 제가 음. 비행기에서 그 뭐죠? 힌트 주세요. 거의 제가 거의 다 한- 거의 맞아, 나랑 맞아요? 비슷해. 점점 나랑 비슷해. 퀴즈. 맞춰보겠습니다. 이치콕 영화인데 네. 이치콕? 이창. 이창. 이창이 비행기 있어요? 네. 음에. 아니 공포 스릴러 어. 카테고리 딱 들어갔다. 무슨 비행기야? 어느 항공이야? 아니 엄청 칼입니다. 클래식한. 칼이었고 딱 들어갔는데 얘네라고 하면 웃기지만 이분들이 오랜만에 그 고전의 몇 편을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맞아. 딱 이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한번 봐야겠다 하고서 봤는데 좀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봤는데도 와 이거는 그 무슨 영화 진짜 생각 안 났어요? 생각이 전혀 안 났어요. 저도 지금 그러네요. 줄거리가 생각 안 나네요. 전 아니 이창을 그걸 안 보면서 봐가지고. 네. 뭐 생각난 영화 없어요? 박찬욱? 헤어질 왠지- 결심. 그걸 떠올리지 못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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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그냥 이창에 엄청 빠져들어서 본 것 같고 음. 그걸 갑자기 문득 추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줄거리가 어떻게 되죠? 나 약간 지금 딱 아유. 안 떠올라. 그게 창문에서 음. 자기가 다리를 다쳤던 한 그 사진기자인가요? 그 누가 그 계속 몰래 훔쳐보잖아요. 어떤 근데 여자를 계속 돌아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죽나? 아니요 전혀 아니. 아니고 그 여자 옆방에 사는 집에서 살인 사건이 그래 옆방에서 일어나는 거죠. 옆방에서. 근데 이게 진짜 살인이냐 아니냐를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뭘 지켜보기만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범인을 찾아내는 그런 스토리. 역시 줄거리는 라미님이 본 것 같네요. 그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역시. 그거 예.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몇 개 가져왔는데요.
다 최근에 본 영화들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지금 개봉작 2개가 하나는 인생은 아름다우고 우리가 이거 뭐 할까 말까 얘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사랑은 비를 타고가 재개봉해서 어. 상영 중인데 2개를 비교해서 보는 정말 그러네요. 재미가 너무 그러네요. 있습니다. 어. 하나는 한국 최초의 뭐 주크박스 뮤지컬을 표방하고 있고 하나는 정말 영화 사상 가장 위대한 뮤지컬 영화. 뮤지컬을 빼더라도 영화 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그런 영화고요. 인생은 아름다워는 뭐 명작 걸작 뭐 이런 건 전혀 아닌데 그냥 되게 볼만한. 그러니까 신파도 조금 있지만 밉지 않은 신파. 그다음에 노래 또 너무 좋잖아.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래서 아 이건 정말 웃고 울고 객석에서 정말 웃고 울고가 이렇게 되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느낌은 없는데 되게 그래도 상업적으로 잘 가져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왜 한국 최초의 주크박스 뮤지컬 영화가 되는 거죠? 뮤지컬 영화는 있었는데 기존에 있는 가요를 가지고 그거로 스토리로 엮어낸 뮤지컬 영화는 없었어요. 아. 그래서 이 주크박스 뮤지컬 영화고 사랑은 비를 타고도 마찬가지로 사랑은 비를 타고가 싱잉 인 더 레인이 오리지널 송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다 잘 불러지고 있던 노래들을 가지고 해서 거의 주크박스 뮤지컬의 효시처럼 또 얘기가 되기도 해요. 근데 저번에 한번 그 제이든님이었나 폴라님이었나 그 왜 그 저 워너브라더스 로고 타이틀 관련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거 사랑을 비를 타고 요거를 보다가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사랑은 비를 타고가 지금 워너브라더스 코리아에서 배급을 해요. 이게 원래 제작은 MGM이에요. 근데 이제 워너가 배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 사랑은 비를 타고가 이제 그 유성 영화가 토키 영화가 막 나오기 시작할 무렵을 다뤄요. 그래서 영화에 대한 영화이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재즈 싱어가 이제 최초의 장편 토키 영화인데 그게 히트하니까 너도 나도 이제 그 토키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워너브라더스 로고에 보면 이렇게 그 사일로 같이 물탱크 같은 거 하나 있고 그 뭐 약간 스튜디오 울렁울렁 공장 같은 거 이렇게 그쵸, 나오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그 워너브라더스가 재즈 싱어를 엄청나게 히트시켰던 그 찍은 그 스튜디오래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워너브라더스가 로고에 맨 처음에 그 스튜디오를 음.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얘기는. 몰랐습니다. 저도 전혀 몰랐었는데. 예. 그런 거였고 하여튼 2개 영화를 비교하면서 사랑은 비를 타고는 생각보다 정말 이 플롯도 그렇고 노래 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뛰어나고 이 뭐 촬영 기술이나 그쵸. 이런 것들이 네. 와 진짜 50, 70년 전에 그러니까. 저 정도 수준을 했다고 너무 세련됐죠. 오. 믿어지지 않을 정도 다시 보니 깜짝 놀랐어요. 극장에서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기 사람도 얼마나 놀라면서 바꿨어요. 그랬을 것 같아. 네. 그런 영화였고요. 그다음에 독립 영화 하나 추천드립니다. 아직 개봉 안 했고 곧 개봉할 건데 거래 완료라는 독립 영화고요. 이게 옴니버스 영화인데 신인 감독 데뷔작입니다.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하다가 그만두고 한예종을 들어가서 졸업 작품을 장편으로 하게 됐어요. 우연히 기회가 맞아서 그 나름 이름 있는 이원종 배우나 뭐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그런 배우가 나와서가 아니라 굉장히 영화가 예쁘게 나왔어요. 예쁘게 나와서 이거는 한번 장르가 뭡니까? 옴니버스 드라마죠. 옴니버스 드라마. 근데 이게 막 굉장히 독창적이지는 않은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뭔가 이런저런 영화들이 막 생각이 나요. 레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감독이 보고 거기서 장점만을 추려서 만들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극장 개봉을 하는 건가요? 극장 개봉해요. 예. 나름 입소문도 나고 있는 것 같고 요거 추천드리고요. 제가 정말 너무 보고 싶다고 했던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는 졸았습니다. 그래요? 정신이 너무 없어서 도대체 얘기를 따라가지 못하다가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주무셨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영화의 퀄리티랑은 별개로 그냥 모르겠다라는 뭐야, 건가요? 퀄리티를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면 이거 해봐야겠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왜냐면 여우주연상으로 거론되고 있지 않나요? 아카데미에 네, 아닌가요? 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은 뭐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일단 뭐 제가 그럼 저희가 다시 보고 네네. 알려드리는 걸로. 네, 저한테 조금 알려주세요. 이 영화 어떤 줄거리랑 영화죠? 이렇게 양자경 나오는 해석이랑, 영화 네. 맞죠? 맞아요. 맞아요. 양자경. 저 너무 기대해가지고 예전에도 한번 여기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너무 보고 싶다고. 이게 올 초에 미국에서 되게 A24 영화 중에 최대 수익을 올렸다고 해서 엄청 재밌을 줄 알고 엄청 기대를 했다가 네. 그럼 그런 영화는 아닌갑네요. 이렇게 뭐? 밖에 시선을 확 사로잡거나 그러진 않고 어쨌든 잔잔한
졸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존 것보다 잔 것 네, 아니에요? 이 거의 정도면? 기절했다고 하셨으니까 뭐 병실을 아니, 잃었다고 하셨으니까. 멀티버스 영화예요. 예. 엄청 왔다 갔다 해요. 예. 아. 그럼 근데 그러면은- 더 못 자지 네. 않나요? 그게 또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쫓아가지 못하고 그만 블랙홀에 빠져버리신 거. 그런가 봐요. 자, 메인 코너로 가겠습니다. 책영사의 선택입니다. 책과 영화 사이에 책영사.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노르웨이 영화입니다. 노르웨이 감독 요아킴 트리에의 2021년도 작품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 The Worst Person in the World라는 영화입니다. 원제가 그렇습니다. 요아킴 트리의 오슬로 3부작 오슬로 중에 마지막, 맞습니다. 네. 뭐 더 나오면 마지막이 아니겠지만 그중 3부작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혹시 요아킴 트리의 앞에 영화들을 본 사람 있어요? 저는 못 봤어요. 뭐 무슨 밤즈? 요아킴 트리에 감독이 68회하고 74회, 그러니까 작년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이 된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라는 영화로는 작년에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맞습니다. 받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그 사실을 알았는데 역시 받을만해요. 줄만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올해 그러고 보니까 칸 영화제에서 송강호가 나무주연상을 받았는데 이 요아킴 트리에 감독이 올해 칸 영화제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작년 아카데미에서 각본상하고 국제 장편 영화상 후보에 올랐었던 작품이고요. 국제 장편 영화상은 누가 받았냐? 우리가 다 아는 드라이브 마이카. 드라이브 마이카가 받았습니다. 이 영화가 영진위에는 일단 그 멜로, 로맨스, 드라마 뭐 이렇게 등록은 돼 있어요. 근데 조금 그 통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멜로, 로맨스, 드라마하고는 조금 다르죠. 약간 북유럽 영화만이 갖고 있는 그런 뭐 기묘함이랄까. 이 판타지도 약간 섞여 있죠. 이 감독이 원래 판타지가 좀 들어가 있는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서 이번 영화도 그렇고 저번에 했던 우리가 경계선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보면서 이 북유럽의 신화가 좀 독특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북유럽 신화를 한 번씩은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또 하게 됐습니다. 자, 안군의 비하인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키워드 하나입니다. 오슬로 트릴로지에 대해서 음. 가지고 와봤어요. 왜 하나예요, 근데? 이 세 편이니까 그냥 요거를 뭉뚱그려가지고 찾아본 거죠. 날카롭다 날카로워. 근데 뭐 얘기를 안 되는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다루는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라는 영화는 요아킴 트리에의 오슬로 트릴로지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영화입니다. 이게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감독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그 노르웨이에서 자기 자신을 약간 비하하거나 아유 난 좀 이렇지 내가 좀 뭐 되겠어라고 푸념할 때 쓰는 표현이래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영어로 옮기다 보니까 아하.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된 거죠. 그럼 영어 제목도 꽝이고 그쵸? 이 우리나라 제목은 더 꽝이고 그냥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약간 이런 제목이 뭐 그런 나왔어야 되지 취지인 않나. 거죠. 네. 원래 그 원본에 충실하게 했으면. 네네.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은 뭐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제목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생각해볼 지점인 것 같아서 잠깐 찝었고요. 여튼 어쨌든 오슬로 트릴로지 얘기를 하자면 총 3편입니다. 2006년에 나왔던 리프라이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요게 감독의 장편 연출 데뷔작이자 오슬로 트릴로지의 문을 연 거고요. 그리고 2011년에 오슬로 8월 31일이라는 작품이 두 번째 작품입니다. 이 리프라이즈라는 작품은 젊은 작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노르웨이 젊은이들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영화인데 굉장히 장편 연출 데뷔작이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뭐 실험적인 장치들을 많이 넣었다고 해요. 근데 이 데뷔작으로 30일에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국제 비평가 협회상을 수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슬로 8월 31일은 약간 하루 8월 31일을 다루는데 약물 중독자에 대한 얘기예요. 역시나 젊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요. 그리고 이번 영화도 젊은 청년들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감독은 본인 스스로 이번 영화를 로코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로맨스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의미죠? 로맨틱 코미디를 아, 싫어하는 로컬을 사람들 싫어하는 네. 위한 로맨스다. 나 로컬로 들어가지고 미안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오슬로 트릴로지의 전반적인 그 관통하는 키워드는 청년 혹은 외로움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찾아보면 이 오슬로 트릴로지가 가지고 있는 정서에 대해서 오슬론리니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 완전 론리니스 네, 그거 좀 있어 느낌 보이네. 오네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본인이 한 건 아니고 음. 인터뷰하다가 거기 같이 있었던 작가가 얘기를 했는데 어. 굉장히 만족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음. 자기가 이거 좀 써도 되겠냐고 하고 음. 항상 이야기를 하던데 음. 이런 표현을 보니까 이전 작품도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이번 영화의 주인공, 그러니까 여우주연상을 받은 르나트 라인제브는 그 오슬로 트릴로지의 2편이었던 오슬로 8월 31일로 영화에 데뷔를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 사이에 연기를 많이 기회도 없었고 과연 내가 계속 연기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었다가 연기를 그만두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딱 마음을 먹고 다음 날에 감독이 전화를 와서 요번 영화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다시 영화를 찍게 됐고 여우주연상까지 받게 까네 됐다고 여우주연. 하죠. 야, 네. 진짜. 인생 몰라. 그러니까요. 그리고 워낙 그 감독 입장에서 요 배우에 대한 좀 생각이 깊었던지 이 스크립트에서도 실제 그 배우의 삶을 많이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연기를 하는데 더 좋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칸은 보면 여우주연상, 배우상을 보면 나무주연상도 그렇고 뜻밖의 인물한테 그냥 되게 연기 초짜한테 막 주는 경우가 맞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그 뭐 아역 최연소 네. 나무주연상 기록도 그냥 아역한테 줘버려서 생겼죠. 그러니까 뭐 이게 전반적으로 감독상이나 뭐 이런 좀 영화 자체 작품상이나 이런 데는 그 사람의 필모그래피를 좀 봐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배우상은 좀 느닷없이 확확 주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진짜 조금 받아요. 연기에 집중한다는 건 아닐까요? 그 한 편만 네. 그냥 잘하면 그걸로서 그냥 음. 이 사람의 그런 의미에서 송강호는 되게 좀 그러니까 독특한 그렇죠. 케이스였던 것 저도 같고 그 생각-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영화의 초반 남자친구 악셀 역으로 등장하는 앤더스 다니엘슨 라이라는 배우는 사실상 뭐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트릴로지에 다 등장합니다. 음. 네. 그래서 뭐 주인공 역할로 항상 나왔기 때문에 게다가 되게 독특한 게 그 노르웨이 그 북유럽 느낌이 그런 건지 배우가 전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직이 아니에요. 그렇다네요. 네, 네. 저도 아, 들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예요. 네. 아 전업이 아니고 네, 전업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연기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의사로 활동을 하고 연기가 들어올 때마다 영화를 찍는다고 뭐 합니다. 밴드의 드러머이기도 하다고 좋다. 들었어요. 어쩐지 그 드럼 그 드럼을- 드럼을 네. 너무 잘 치더라고. 맞아요. 아무리 저 흉내를 내서 네. 쳐도 저 진짜 치는 맞아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 아 그렇구나.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 이거 여러분 그 이 영화를 혹시 보시면 그 드럼 장면 와. 명장면. 별의 별의 순간 중에 순간인가요? 별의 순간 중. 그 컨버스 그 운동화에서 맞아요. 청바지로 틸업 해가지고 탁 보여줄 때 맞아요. 되게 환자로 보이지 않아요. 리듬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 오늘 되게 짧은 비하인드 들어봤고요. 네. 아우 교수님. 교수님. 그럴 때마다 지금 여기 회사 같아요. 진짜. 자, 라미의 신호 어떤 영화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영화는 마치 책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롤로그, 그다음 12개의 챕터, 그다음 굉장히 에필로그로 자잘하죠. 네, 그러니까.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뭐 그거 하나하나를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뭐 보시면서 그걸 따라서 쭉 진행하시면 되고 마치 한 편의 소설처럼 주인공인 이 율리에의 삶을 그려내고 있는 영화입니다. 20대 후반의 여성 율리에는 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원래는 의학을 전공했었는데 갑자기 심리학을 해보고 싶어서 전공을 바꾸기도 하고 그것마저 사진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번번한 직장 없이 이것저것 경험만 계속 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남자들도 여럿을 만나봤지만 뭐 딱히 계속 만나야 될 이유도 그리고 특별한 느낌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남자가 아까 이야기가 나온 악셀인데요. 네. 악셀은 풍자 만화를 그리는 40대 만화가로 나와요. 이미 어느 정도 뭐 재능이나 실력도 인정을 받았고 뭐 만화책으로 흥행도 했고 영화를 만들 정도로 조금 안정적인 상태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악셀은 율리와 결혼을 생각하고 아이를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 확신이 부족한 율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게만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파티에서 자유롭게 춤을 추다가 만난
에이빈드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음. 그리고 둘은 마치 운명처럼 서로에게 빠져들어요. 그리고 율리에는 악셀에게 느끼지 못했던 자유분방함을 새롭게 만난 남자 에이빈드에게 느끼게 됩니다. 또 당시에는 막 좀 둘 다 서로 만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밤새 재밌게 놀고 헤어져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재회를 하면서 각자의 애인과 이별을 하고 함께 살기로 합니다. 그 애인 반전이야. 그 요가 강사. 맞아요, 맞아요. 아, 나 인스타 보고 충격 먹었어.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의학이 아쉬워서 심리학이 아쉬워서 사진을 했던 것처럼 악셀이 아쉬워서 에이빈드를 만나고 에이빈드에게서도 자신의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느끼기 시작해요. 율리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술가였던 악셀과는 문학이나 예술에 관한 소통이 가능했지만 안정적이어야 했잖아요. 근데 단순하고 유쾌한 에이빈드와는 깊은 생각 없이 너무 즐겁게 지낼 수 있는데 자신의 지적 취향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이빈드와의 사이가 약간 삐걱거릴 때쯤 예기치 않은 임신과 그다음에 악셀의 암투병 소식을 네.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죽음을 앞둔 악셀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명장면, 맥스님 말씀하신 명장면이 나오고 제가 결말은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으려고 해요. 이 영화는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결말이 선택을 하는구나. 네. 네.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고 영화를 보고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휘청거리는 삶 속에서 나를 찾다 보면은 타인에게는 최악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알려주는 영화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의 줄거리였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어쨌든 율리에의 선택에 관한 얘기인 거죠. 네. 네, 어떤 한 이제 20대 후반 여성이 자신의 인생과 뭐 반려라고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동료? 반려? 계속 뭐 고민을 하잖아요. 뭐 결혼 고민, 애 고민도 했다가 뭐 파트너죠. 파트너, 맞아요. 그래 네. 파트너 정도겠네. 자신의 인생의 파트너를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한다기보다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 사람 저 사람 했는데 이 사람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게 마음에 안 들고 방황하는 오슬로 처자의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 제 인스타 말이죠. 그 정재영 배우인가요? 네. 네. 그거 택배 받으러 가는 짤. 그게 무슨 영화예요? 그게 네. 그거 뭐죠? 그 나의 결혼 원정기? 원정기인가요? 아마 아닐 수도 저는 있습니다. 짤만 알고 있어요. 그거. 짤은 네, 많이 돌았죠. 네네. 근데 그 포즈가 이 영화 포스터하고 완전 너무 똑같아요. 너무 깜짝 비슷하죠. 놀랐어요. 예. 자, 어떻게 봤는지 총평부터 간단하게 다행히 얘기를- 맞네요. 맞아요. 나의 결혼 결혼 원정기. 짤과. 나는 저게 짤이 있는지 사실 잘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저 어. 영화를 보지도 않았거니와 보고 싶지도 않았거니와. 네. 근데 이번 영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사실 이 영화를 2번 봤거든요. 아. 2번 보면서 그 장면에서 여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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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리아가 달리는 장면을 유심히 봤어. 팔이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뛸 때 그렇게 되나 봐. 그 팔이 이렇게 될 자체가.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네. 자, 누구부터 얘기할까요? 람이 어떻게 봤어요? 저는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 정말 저기 마음의 평안을 얻은 진짜? 영화. 람이 저기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싶었구나. 아니 그런 건 아니었고 인생 아름다워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좀 감성이 인생은 아름다워 감성이 아닌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아름답지 않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거기 애 키우는 얘기 나오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더 안 보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근데 맥스님이 이제 이거를 골라주셨잖아요. 네. 이거 좋다고. 와 제가 진짜 맥스님 선택에 무릎을 탁 치면서 와 맥스님 최고다. 진짜요? 맥스님 선택을 따라야 된다. 김인맥스. 네. 근데 김인맥스로 본인이 약간 던지고 나서 안 됐어, 고르기를 그만해, 바라기를 안 했나요? 똑같이 했으면 됐잖아. 뭘 자꾸 그래서 되게 그거에 감탄한 영화였습니다. 진짜 음. 맥스님과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나가나요? 그러나 저는 모두가 그러시겠지만 제목은 진짜 제목을 음. 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기 쉽게 기대감을 뚝 만들까? 떨구나. 네. 그리고 도대체 이게 아니 이 사람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인데 굳이 사랑이란 것을 앞으로 빼면서 마치 남녀간의 사랑에서의 모인 듯한 느낌을 주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보기 싫었거든요. 아니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아까 로코 얘기를 했잖아요. 감독의 얘기를
오히려 이 감독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영화는 영화 제목을 로코로 만들어 버리는 영화 제목이야 이게. 맞아요. 약간 그렇잖아요. 전형적인 약간 느낌이 들 수도 있죠. 생각해 보니 그런. 그래서 저는 그 제목을 사랑할 때 최악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나를 사랑할 때 내가 누군가한테 최악이 된다로 괄호로 넣어줘야 그게 정확하다고 좀 생각을 하면서 제목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포스터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 아 맞아요. 아. 포스터 되게 너무 예쁘게 예쁘더라고요. 잘 나왔더라고요. 백수님 들으셨죠? 제가 갖고 싶은 거. 어떻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관시가 뭐 있나요? 관시가. 셔츠랑 여기 잠시만 이 영화의 수입사가 어디지? 그린 나래입니다. 그린 나래. 야 이걸 또 알고 알려줬어. 오늘 안군 지금 안군 굉장히 지금 뭐 아까 내가 한마디 했다고. 아니 요 자리가 괜찮은데요. 이게 좀 좋죠. 이게 이게- 눈이 안 마주치면 네, 눈이 안 좋아요. 마주치니까 제가 바로, 왜 바로 잘못한지 아시겠어요? 너무 앞에요. 오늘 저희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자리를 조금 이동을 해가지고 약간 예, 이동했습니다. 안군이 지금 제 눈을 안 보고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하고 계속 있거든요. 찌르고 있어요 옆에서. 아니 어디까지 했지? 아우 더워 씨.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너무 좋았다. 아 영화가 너무 좋았다. 그 어떤 점에서 특히 그렇게 좋았다고 짧게만 저- 얘기한다면 어떤 점이 이렇게 좋았어요? 정말 짧게 말해야 되는 거죠? 정말 짧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제가 하는 고민을 영화에서 비슷하게 아. 다루면 저는 공감이 잘 돼요.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오랜만에 영화를 볼 때 막 정신이 없지도 않고요. 그냥 천천히 따라가면 되는 그런 영화여서 좀 마음이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예뻤어요. 오슬로가 너무 예쁘고 맞아요. 맞아. 그 여배우의 그 자신의 감정에 따라 변하는 그 여배우의 표정, 뭐 헤어, 그다음 뭐 패션, 그다음에 순간순간의 상황들이 저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옛날에 그 저기 라미가 주로 이제 영화에 이제 패션 이런 걸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이러다가 멀어졌죠. 이제 육아만 담당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안구는 총평 어떻게 봤어요? 저도 일감은 맥스님이 선택할 영화가 아닌가. 대체 어떻게 아니, 살아왔던 건가요? 도대체 나는 어떤 영화를 선택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도대체. 보통 그러니까 이런 영화는 누가 좋아할 것 같아 정도로 맞아요, 넘기지. 맞아요. 요거는 보면 좋은데라는 느낌과는 약간 달랐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아 맥스 취향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취향이 아니. 아니라기보다 아니 저는 예전 맥스라면 안 좋아했어요. 예전 맥스. 진짜? 네. 나는 오히려 옛날 같으면 이런 영화 더 좋아했을 것 같은데. 내가 요즘에 사실 대중 상업적인 영화로 많이 지금 변모했잖아요, 내가. 마블스럽게. 여튼 그런 생각 들었고 되게 지극히 지금 현대 사회의 사랑을 담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라민님의 의견 중에 제목이 조금 그렇다라는 거엔 동의하지만 사랑이라는 표현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저는 로맨스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제목을 이렇게 바꿉시다. 내가 아는 사랑이 그렇지 뭐 이렇게. 뭐 그 정도. 네. 그것도 좋네요. 조금만 더 다듬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뉘앙스의 더 준비해야겠네요. 이거. 근데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을 2시간 안에 담기가 어렵잖아요. 12개로 나눠서 진짜 어찌 보면은 달락달락 보여주는데 오히려 그게 좋았어요. 왜냐면 순간순간에 이 사람의 왜냐하면 나의 모습은 물론 연속이지만 그걸 다 보여줄 수 없잖아요. 맞아요. 순간순간에 정말 장면을 스냅처럼 보여주는데 그때그때의 모습이 연기로서 너무 잘 보여지니까 이런 접근이 로맨스물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편집인데 너무나 잘 어울린다. 오히려 현대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챕터 제목이 다 기억나진 않지만 전 그 챕터 제목도 되게 인상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다 왜 내가 네. 기억을 못할까를 맞아요, 조금 맞아요. 아쉬울 정도로 저는 그 제목이 좋았어요? 아니면 그 제목이 나오는 그런 뭐 타이밍일지 스타일이라든지 제목- 제목도 좋았어. 뭐 스타일도 다 좋았고 뭐 예를 들어 제목이 제가 기억에 지금 나는 거는 그 포지티브라는 챕터인데 바로 임신 테스트기에서 이제 딱 두 양성. 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포지티브. 뭐가 포지티브일까? 그쵸. 하고서 무슨 얘기 하려는 거지? 그러니까요. 했는데 저 그 번역이 그게 딱 되게 나와가지고. 의아했어요. 양성 반응인가요?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하여튼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임신이라는 거를 그렇게 인지한다라는 표현인 그렇죠. 거잖아요. 되게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총평을 하자면. 그 로시스는요?
네, 저도 되게 흥미롭게 봤고 지금 들으면서도 이 영화는 계속 지금도 계속 떠올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인상적인 장면이 많았나 봐요.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이 관람평 일반 관람객 관람평을 정리하면서 와 좀 놀랬던 게 이 여배우 주인공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거기에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난 이해 가는데. 그렇구나. 저는 근데 만약 그렇다면 제 입장은 저는 완벽하게 그 주인공의 마음을 100% 이해했거든요. 네, 나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한 사람이 좋아졌다가 싫어져서 다른 사람을 찾고 이런 서사로 이해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거는 좀 부족한 이해다. 네, 저로서는 제가 이해한 방식은 그러니까 그 우리 사람들 중에 뭐 나쁘지 않아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나쁘지 않아가 그 정도면 괜찮지. 뭐 빗불 정도 10점 만점에 7점 정도면 뭐 9신 사람이 있고 그게 만족되는 사람. 네. 네. 근데 저로서는 사실 저는 좀 아니거든. 저는 진짜 좋을 때 좋다고 말하는 편인데 이 여자 주인공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뉘앙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의학을 했다, 심리학을 했다, 사진으로 가는 게 정착하지 못하고 실증을 내서가 아니라 유한한 내 인생, 한 번 사는 내 인생에서 계속 그 어떤 최고 내 만족.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내가 정말 확신이 오는 순간을 찾고 싶은 사람. 갑자기 욜로로 가는 거죠. 건가요, 그러면? 욜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가장 내가 정말 지금 이 순간이야, 지금 이 사람이야, 지금 이 전공이야를 찾을 때까지 이 사람의 인생의 방식은 탐색하는 방식인 거고. 그래서 그 대사 중에 그 첫 번째 남자친구를 떠나면서 너 사랑해. 근데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말이 그게 있잖아.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랑해. 이 감정은 사랑. 이건 뭐 사랑 아니면 뭐야? 사랑한데 근데 또 내 입장에서는 이걸 사랑이라고 인정하고 스톱하기에는 또 나머지가 궁금해. 그러니까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이런 방식의 삶을 사는 사람한테는 이런 모순의 상황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되게 공감하면서 봤는데 이렇게까지 비호감의 여주인공으로 이렇게 위치 지어졌구나를 확인하고 조금 비호감이라고 놀랐어요.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근데 없었는데. 댓글이 장난 아니에요. 보세요. 세상 XX년이에요 지금. 깜짝 놀랐어. 아니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대목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뭐 저는 제가 이제 저걸 넘긴 이후로 관람평을 안 보고 있겠어요. 예, 몰랐네요. 그럼 이게 지금 그 평점이 낮은 게 더 많아요? 아니요, 그래도 뭐 9점, 8점이 많긴 한데 그래요? 굉장히 좀 약간 극단적이에요. 1점 준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만약 부정적인 인식이 그 여자 캐릭터에 대한 게 대부분이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 우리가 그 자막 얘기했는데 저도 그게 이제 챕터를 나눠가지고 약간 문학적으로 간. 네. 근데 이 영화 자체는 문학성이 전혀 사실은 별로 느껴지지 않는데 그건 또 그렇게 나눠놓긴 했어요. 그리고 그 자막이 중간에 이제 챕터가 들어가는 타이밍도 약간 엇박자 느낌이 나게 툭툭 맞아요. 끊어버리죠. 맞아요. 툭툭 끊어버리는데 저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좋았고 아까 얘기한 그 하마구치 루스케 영화가 또 우연과 상상 뭐 이런 게 그렇죠. 갑자기 또 생각이 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났고 저 역시 메모해 놓은 거에 보면 모던한 도시 풍경이 좋았다 이렇게 써놨네요. 그 도시 너무 모던하고 가보고 싶어. 깔끔하고 싶어요. 이게 또 미국과 그 다음에 이 서유럽과는 또 좀 다른 다르죠. 느낌의 분위기가 열정이 빠진 댄디함이라고 했나? 약간 막 화려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약간 세련된 이끼 느낌이 세련된 있어요. 세련된 댄디함이 동어반복 같긴 한데 이끼 느낌은 공감 안 해주시나요? 이끼요? 이끼를 안 봐서 모르겠어. 아니요 그냥 진짜 이끼. 찐 이끼 말하는 네. 거예요. 아 진짜 이끼? 네. 그 진짜 이끼 느낌은 없는데 다만 그 이끼 색의 느낌은 있어. 그 약간 그런 이끼 색 네. 그런 같은 거 느낌. 이걸 알아먹는 것도 신기하네요 우리가. 이끼 색을 알아먹는 거. 우리끼리만 저기 막 이해한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저는 그 지금 뭐 저기 안군이나 저 노시스가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뭐 제가 괜찮다고 추천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세 사람 중에서는 이 율리의 나이대에서 제일 멀어져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초반에 등장하는 아닙니다.
아니 계속해 왜 등장하는 갑자기 눈을 마주치니까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나온 캐릭터 중에 가장 연장자 캐릭터들 있잖아요. 네, 아버지? 아버지도 있고 어. 혹은 악셀? 파티에 어, 어울렸던 악셀의 그 느낌들이라고 일종의 하나? 앞세대 느낌도 음. 있고 아 거기에 더 뭐 비슷하다는 나이적으로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나이 싶어서. 나이 연령대로는 그 생각이 들고 음. 갑자기 얘기하니까 그 뭐 아버지는 뭐 그런 느낌은 전혀 못 받았고 거기서 그 어떤 한 부부와 파티에서 마주치는데 네, 그 네. 부부 중에 부인이 막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얘기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 저 사람 다쳐가지고 아, 피나서 춤추려고 예, 하다가. 그 부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거야 아마 음. 그 뭐 전국 알다가 뭐 네. 해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얘기했던 얘기가 가장 기억은 안 공감되나요? 나지만 일부 음. 가장 공감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 일정 부분 공감이 됐다 어. 라는 정도. 근데 이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는 기억이 안 나. 사실. 아니 뭐 난 시끄러운 거 싫어. 난 음. 어색했어. 왜냐면 거기 그 여주인공이 막 춤 안 추려는 걸 막 빼가지고 끌어와가지고. 추다가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 아줌마 아닌데 거기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음. 밖에서 그 아줌마 맞나? 그 네. 잔디밭에서 얘기한. 잔디밭에서 잔디밭에서 뭐 무슨 얘기하지? 뭐 애 이야기. 애 이야기야. 영화 다시 보고 다시 만납시다. 두 번이나 봤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네. 몇 번을 봐야 어쨌든. 될까요? 녹음하기 전에 봐야 아니 돼요. 같이 봐요 그냥. 틀어놓고 소리만 안 들으면 되잖아요. 틀어놓고 여기 맞아요 하면서. 그래서 그 율리에의 이제 행동이나 율리에가 왜 저렇게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뭐 이것도 뭐 100% 이해하고 다 이해하고 나이가 좀 먹어도 계속 결국은 인생이 이제 방황도 되고 뭐 생각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고민스럽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노시스처럼 그 상황이나 그 율리에의 심정에 막 100% 빠져들어가 가지고 막 뭐라 그럴까 공감한다 뭐 이런 생각은 사실 잘 들진 않았어요. 그냥 아니, 뭐 저러는구나 그냥 뭐 그 정도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정말 뭐랄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하는 이해 그렇게 급진적으로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당히 좋으면은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탐색하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인 거죠. 근데 저는 거기서 이 영화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그냥 이 여자 주인공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야라고 설명해버리면 조금 그럴 텐데 이 여성이 이렇게 살 수 있게 한 어떤 환경적인 요인을 추리할 수 있게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 처음에 엄마 나 의학 안 하고 심리학을 바꿀라 했을 때 엄마가 그때 뭐 되게 현실 뭐 학비는 그러니까 뭐 왜 그런 얘기 안 그러니 하죠. 왜 그러니라든지 무슨 소리니 뭐 이런 거 안 하고 되게 바로 그걸 하려면은 뭐 학비를 이렇게 하면 될 걸 막 바로 실천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엄마 그러고 난 이제 뭐 다시 사진을 할 거야. 엄마가 무조건 지지하는 방식의 맞아요. 엄마를 하고 싶은 뒀더라고요. 거 해야지 그렇게 네. 말해주는. 그런 것도 은연중에 저렇게 무한정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라면 계속적으로 탐색하는 방식의 삶을 사는데 무리가 없었겠구나 하는 그런 게 뭐랄까 하나의 근거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바로 그 어떤 이 영화가 굉장히 그 구미 영화, 그러니까 서유럽과 미국의 영화와 다른 점은 약간 독특한 북유럽 특유의 문화나 가치관 같은 것들이 드러나 있다는 맞아요. 점이라고 할 텐데 바로 그런 지점에서 엄마가 이제 풀리 서포트 해주고 뭐 자식이 뭘 하든 간에 그냥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이제 엄마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 엄마가 지지하는 모습은 저도 되게 보기 좋았긴 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거와 180도 그렇죠. 너무 다른 전형성으로 또 그렇게 밀어붙여 놓은 거는 저는 그럼 왜 그렇게 영화를 만들지? 이런 생각이 지금 막 드네. 그 아버지는 너무도 좀 비정상적일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사고방식이 완고하다를 떠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안 보신 분도 있을 테니까 이를테면 딸이 어쨌든 동거를 시작했어요. 그 나라의 동거는 우리나라의 거의 결혼 수준에 해당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 멀지도 않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 안 가는 이유가 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유로 안 가잖아. 교통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뭐 허리가 이딴 주차비 아프고. 내기 아깝다는 뭐 거죠. 이딴 얘기를 한 사실은 그 이해가 잘 안 가고 너무도 좀 그 이상한 모습이었다고 할까? 아버지는 왜 그렇게 그렸을까? 근데 그게 조금 지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냥 이상하다는 느낌보다 아예 그냥 그 캐릭터는 이전 가정에 대한 애정이 없는 그렇죠.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사실 선물해준 그
그 스포츠 의류도 똑같잖아요. 딸이 내 입고 딸이 있던 거 입던 그냥 거랑. 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만든 꾸린 가정에. 가정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아, 그 새로운 가정을 꾸렸나요? 그렇죠, 그렇죠. 야, 두 번은 번 나보다 한 번은 아이고. 그래서 저는 나는 오히려 스포츠 옷을 언제 선물했지? 그 있잖아요. 그 골키퍼라는 네. 딸이 어. 그 등장했을 때 맞아, 그 맞아. 입고 옷이 있는 옷이 같잖아요.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 똑같은 옷을 되게 무성의하게 자기 선물해주는 처럼 것부터 아 그냥 이 사람은 이제 그냥 이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있구나. 근데 음. 그 사람이 정말로 사랑할진 모르겠지만 기존의 율리에와 그 가정에는 크게 미련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납득은 되진 않지만 교통비가 아까워서 주차비가 아, 뭐 아까워서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네. 아니, 저는 그게 굳이 설명이 나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가정에서 싫어했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원하지 있죠. 않았을 수도 있고 못 가게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설정된 이유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에 좀 부합한다고 느낀 게 율리에가 자기 자신의 삶에서 막 이것저것 해보고 독립성이나. 도전하고 그게 굉장히 강한데 네. 반면에 딱 남자를 만나는 순간 이 남자로 인해서 내 영역에 침범을 받거나 또는 뭔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약간 나 지켜야 되는데 라는 그 딱 그 울타리라고 하나요? 그런 쪽 자기 벽을 좀 갑옷을 네, 딱 올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맞아. 그 중간중간에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맞아요. 악셀에 또 아. 털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럴 그런 수 있겠네. 성격이 그러네요. 아버지한테 영향을 받았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캐릭터. 환각버섯에서도 아버지가, 아버지가 또 나오고. 나왔죠. 그러니까 음. 그건 완전 정확히 자기 무의식을 드러낸 그렇죠. 장면이었다고 네. 봐요. 네. 그런 걸 충분히 줄 수 있는 배경이라고 저는 그리고 그렇게 느꼈어요. 무한한 사랑과 깊은 이해를 보이는 어머니에 대비되는 그렇죠. 아버지. 그러니까 두 분이 헤어졌겠구나도 이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율리에가 거기에 어떤 약간의 트라우마 같은 걸 갖고 있고 거기에 이제 어떤 자기 방어적인 게 남자를 만날 때마다 그 남자가 어느 선 이상을 넘어오려 할 때마다 발동을 드러날 하는 수도 거죠. 있죠. 검증하고 싶은 거죠. 음. 맥스 지금 이제 음. 영화를 새롭게 새롭게 우리 최경사 항상 영화- 영화를 새롭게 보는 시간 아니야? 맞습니다. 이 자리. 가장 취지에 맞게 하고 계셔요. 상징적인 경험을 하고 네. 계시는. 인턴 같아요. 자, 그렇고 이게 뭐 정서하고 사고 방식에 이제 약간 북유럽스러운 독특함도 있지만 스타일도 조금 생경한 부분들이 맞아요. 있어요. 예. 연출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 이제 뭐 갑자기 율리에의 이제 그 목 이하의 그 하반신이 노인의 네. 몸으로 오, 변한다든지 맞아요. 그 다음에 갑자기 연극 무대 같이 이제 네. 확 바뀐다든지 네. 중간에 뭐 애니메이션을 삽입하기도 하죠. 네. 네. 이런 스타일들은 어땠어요? 잘 영화에 붙었나요? 저부터 말하면 네. 저는 이제 처음에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가 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상상의 영역을 오가는 비주얼적인 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월터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근데 많이 그건 등장. 완전히 연속성적인 그렇죠. 게 컨티뉴티가 이씨 등장하는데 그렇죠. 여기는 약간 그런 컨티뉴티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등장하죠. 처음에는 비슷하다고 느꼈다가 아닌데 좀 다르네라는 생각을 했고 이번 영화에서는 좀 더 그런 비주얼이 효과적으로 딱 정말 붙을 때 들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과하지 않고 뭐 정말 저게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할 거라고 확신이 들 때만 감독이 넣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그 새로운 인연을 찾아가기 위해서 뛰어갈 때 모든 다 뭉쳐 사물이나 있고. 사람이 멈춰 있는 그거는 너무 그게 무슨 그 연출이 뭘 말하려는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을 향해 달려갈 때 모든 게 의미가 없는 그렇죠. 거죠. 의미도 없고 멈춰 그 있고. 사람만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걸 뭐라죠? 동체 감각이라고 하나요? 내 눈 안에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들을 인식하는 거는 그게 의미가 있을 때 최소 내가 그러니까 그 자극이 나한테 내가 반응할 정도로 의미가 있을 때 하는 것인데 모든 게 멈춰 있다라는 건 그만큼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다 그 순간순간에 그 캐릭터의 정서랑 붙어서 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도 저도 네. 거의 비슷한데 순간순간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아까 문학적이지 않다고 했는데 문학에서 사파가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거 적재적소에 잘 썼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는 재미도 있었고요. 네.
그 지금 달려가는 그 장면, 뭐 개인적으로는 거기를 무슨 순간이죠? 꽝의 순간으로 뽑으셨나요? 설마. 별의 순간. 별의 순간으로 뽑은 장면 중에 하나긴 한데 이제 라미가 아까 좋아한다고 한 그 포스터의 그 장면이기도 네. 합니다. 이제 오슬로 시내가 시내 전체가 다 멈춰져 있고 이제 율리에 혼자서 이제 달려가는 건데 그 장면이 아날로그로 찍었다는 거는 네. 알죠. 네. CG가 CG가 아니라 아니더라고요. CG가 아니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장면이 더 기분 좋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그 기사에서 거기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재밌을 것 같아서 선뜻 참여해줬다라는 표현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좀 더 더 의미 있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는 확인 못했는데 음. 그 애기들 중에 못 참고 움직인 애들이 있대요. 아. 다시 보면 그래요? 보일 것 같아요. 네. 다시 본 맥슨. 그 커피를 이렇게 따르다가 멈춰지잖아요. 네. 그 커피는 그게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전 커피가. 그거는 CG인가 저도 그거 싶었는데. CG인가 그게 했는데. 플라스틱으로 붙인 거. 참. 100% 아날로그 아.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굉장히 그렇죠. 멋있습니다. 별의 순간, 꽝의 순간 한번 꼽아볼까요? 전 딱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 네, 그러니까 막 그 얘기 하잖아요. 혹시 그 자비돌란의 마미 보셨나요? 거기에서 그 프레임이 그 길을 가면서 이렇게 쫙 펼치면서 화면 비율이 바뀌는 그 장면에 버금갈 정도로 저는 굉장히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담배 연기 씬도 너무 좋았어요. 담배 연기 둘이 서로 쫙 빨아들이는 거. 네네네. 주로 율리에가 만든 뵙고 포스터도 남자가 있어요. 맞아요. 남자가 포스터 분도 하죠. 네. 예. 아, 그 다- 장면도 좋죠. 그런 장면은 처음 본 것 같아. 너무 로맨틱해요. 네. 로맨틱을 좀 넘어서는 그렇죠. 감각인 네. 것 같긴 해요. 관능적인 감각. 네. 네. 라미하고 노시스는 혹시 별꽝? 저는 뭐 아까 달리는 장면이 너무 다 좋긴 한데 제가 되게 기억에 많이 남은 건 저는 그 마약 버섯 이거 했을 때 아, 그 환각버섯. 한국버섯 아. 했을 때 그 이제 목 밑에 이렇게 바뀌는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연출이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만약에 나의 속 깊은 곳에 두려운 요소나 또는 내 속에 어떤 것이 저런 식으로 보여진다면 약간 어떻게 될지 좀 섬뜩한 느낌의 장면이었고 감독이 진짜 머리 좋다. 그러니까 이걸 저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놀랐던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았던 그 포스터가 저는 어떤 거였냐면 처음에 이제 드레스를 입고 그렇죠. 앞에를 딱 풍경을 보면서 혼자 담배를 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가 그거. 딱 뒷모습이 네. 한 컷으로 돼서 맞아. 네, 나오는 거기도 저는 되게 맞아요. 좋았어요. 그 장면이 두 번 나오죠. 네. 예. 시작할 때 나오고 좀 네. 진행하다 나오고. 예. 저는 짧게 이야기하면 그 첫 번째 남자친구가 암에 걸려서 암이었죠. 그 오늘 밤을 못 넘길 거란 연락을 받고 울면서 이제 길거리를 배회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밤새 거리를 배회하고 이제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울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밤을 못 넘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밤을 견디는 순간순간 지금 죽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은 지금일 수도 있고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고 근데 확인하기엔 너무 두려운데 해가 떠오르는 순간 이제는 죽음이 확실해졌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저도 근데 가까운 가족이 최근에 많이 아프셔가지고 이게 진짜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이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될지를 모르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부정과 긍정 괜찮으실 거야 안 괜찮을 거야 막 이 마음이 오가다가 근데 결국에 해가 떠오르는 순간 하지만 이제 이 밤은 끝나버렸네 죽었겠구나라고 그냥 약간 실감하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실제 그런 의도인지는 그 장면은 좀 많이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뭐 일종의 꽝의 순간이라고 한다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이건 뭐 그 장면 자체 미장센이 뭐 불량하다거나 뭐 이런 차원의 것은 아니고 율리에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장면이에요. 너무 인간적으로 매몰차지 않은가. 예를 들면 악셀이 지금 죽겠다고 수술 받으러 간다고 암 수술 받으러 가야 되는데 가가지고 악셀은 되게 애를 원했잖아. 근데 거부해놓고 거기 가서 자기 임신했다고 얘기하고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두 번째 애인 그 이름 뭐죠? 에든 머시기? 바리스타 어쨌든. 바리스타한테 가가지고 에이빈드
에이빈드가 악셀과는 달리 악셀은 되게 지식인이잖아요. 그쵸. 논쟁도 잘하고. 근데 여기 좀 무식하잖아. 막 무시하는 발언. 뭔지 알지? 아니 너 글 좋다 율리에 너 글 잘 썼다. 네가 뭘 알아? 너 소설 안 읽잖아 좋다 원래. 그랬는데 그럼 거기다 대고 그러면 왜 계속 뭐가 좋은데 어떤 점이 좋은데 그럼 얘는 약간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그냥 좋다 내가 뭐 더 이상 그 설명을 못 하잖아. 근데 거기다 대고 계속 뭐가 좋냐고 그러고 짜증내고 막 너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계속 커피나 내리고 살래 커피나 이러잖아요. 내리고 살지. 와 이렇게까지 얘기. 전 그게 본인의 그게 발현됐다고 느껴졌는데. 군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계속 파트타임으로 그러니까 서점에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 거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인 거죠. 자기가 아. 악셀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느꼈던 거를 거기서 저는 표출한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게 이제 악셀의 일종의 출판 기념회에 갔다가 본인의 이제 소외감을 직업을 느끼죠. 네. 자기도 글 쓰고 뭐 하는데 네. 그냥 서점 직원이라고 네. 하고 씁쓸해져가지고 나오고 그러다가 또 에이빈들을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또 에이빈도 무시하고. 그래서 최악이 되는 거죠. 아 그래. 그래서 백수님 거기서 제목이 기억색 딱 맞아. 맞아. 아, 너 최악이야. 그렇게. 아유. 그리고 뭐 혹시 또 뭐 명대사나 뭐 기타 등등 더 언급할 게 있나요? 이 영화가 근데 사실 되게 뭐라 그럴까 조금 이렇게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음악을 계속 까는데 음악을 되게 독특하게 쓰대 이게. 그러니까 본격적인 음악을 까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장음도 아닌 애매하게 음악을 깔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끝에 굉장히 많은 시간의 음악이 대부분 다 깔려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근데 종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음악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깔고 있는 건지를 묘하게 깔더라고. 그쵸. 음악을. 그리고 뭐 도시풍경 얘기 좋았다는 얘기도 했지만 저는 사실은 그 가정 내 인테리어들도 되게 눈에 예뻤어요. 많이 들어왔어요. 맞아. 특히 마지막에 맨 이제 마지막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율리의 맥- 아이맥에 네. 아이맥 위에 이제 사진 이렇게 해놓고 야, 저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쁘다. 네. 우리가 이래서 북유럽 그러니까요. 북유럽 감성 인테리어 북유럽. 따라하고 저는 악셀 캐릭터가 음. 좋았어요. 나도 악셀 캐릭터 악셀 좋았어요. 캐릭터여서 율리아가 그러니까 서로에게 당연히 도움이 됐겠지만 음. 율리아의 인생에 있어서 악셀이라는 캐릭터를 만난 거는 행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그 되게 좀 쿨한 이제 그 나이가 이제 40인가로 나오잖아요. 마흔넷? 네. 근데 되게 그 나이 대에 비해서는 쿨한 사람이고 근데 사실은 북유럽에서는 되게 사람들이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 사회 자체 문화가 그렇게 조금 뭐 이렇게 막 그 아버지 같은 문화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악셀 쪽에 이제 사회 전반적인 문화가 이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좀 그래서 악셀이어서 임신 이야기를 하러 갔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네. 생각했어요. 되게 윌리의 편이다. 아니, 그러니까 율리의 편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둘의 관계를 봤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어쨌든 그 악셀이라는 캐릭터의 사람이라면 율리에와 헤어지더라도 되게 좋게 기억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얘기 들어서 악셀이 빨리 죽은 거야. 그래요? 얼마나 치명타를 가했겠어. 악셀이 얼마나 애를 원했는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거야. 막. 그래서 최장암에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명복을 빕니다. 생각할수록 안타까워. 자, 그럼 이제 전문가 및 일반 관객 평점과 리뷰를 들어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네. 전문가 평점부터 가나요? 네. 일단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일단 거의 최저가 7점이고 9점, 8점입니다. 정시우 평론가 9점. 사랑이라는 이름의 생로병사. 정유미 평론가 7점. 사랑을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한 영화. 김소미 9점. 불완전한 사랑을 품은 완전한 영화적 장소. 김예솔비 8점. 모순 형용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기. 그다음에 정재현 9점. M세대판 사랑의 기술에 의한 12개의 변주곡. 마지막으로 임수연 평론가 8점. 시간의 비가역성과 로맨스의 실존적 위기를 잇는 영화적 매듭. 거의 뭐 명징하게 직조된 수준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다음에 관람객 평점 일단 평론가들이 일단 되게 많이 봤다. 많이 맞아요. 봤어요. 제가 지금 평점도 높다. 뭐 이렇게 지금 되겠네. 몇 개 한 서너 개를 덜 읽은 거거든요. 음. 평론가들이 좋아할 영화다. 관람객 평점은 떨리네요. 그러니까 약간 갈리는데 굉장히 높게 주거나 굉장히 낮게 주거나 굉장히 높게 준 평점들부터 보겠습니다. 9점.
최근 본 영화 중 엔딩이 가장 마음에 든 영화. 보고 나서 집까지 걸어가는 시간까지도 영화의 일부 같았다. 9점. 내 감정에 충실할 때 세상은 나를 최악이라고 하겠지만 나는 비로소 완전한 내가 될 수 있다. 저렇게들 해석하는구나. 8점. 나라는 인간은 곧 내가 범한 엉망진창이고 아름다운 오류들의 집합체. 아름다운 오류라는 표현이 좋네요. 아니, 평론가 평보다 훨씬 낫네. 이해가 잘 돼요. 직관적이네. 이해도 바로 되고. 맞아. 아까 무슨 소리 하는지 그 짧은 문장이 이해가 안 돼. 배우세요. 관람객들한테 배우세요. 8점. 불완전한 누군가의 한 시절. 지나고 보면 선택의 결과가 모여 또 한 시절이 흘러간다. 그게 최선이든 최악이든. 네, 낮은 평점 1점. 10대나 20대 초반이면 공감할지도 그 이상은 글쎄. 너무 낮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1점. 사랑할 땐 너만 최악이 된다. 사랑할 땐 누구나가 아니라 너만. 이거 맥스님이 한 거 아니에요? 말투가 비슷한데. 그리고 원래 제목으로 수입했으면 충분히 재미있었을 작품. 그다음에 또 1점.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여자가 사랑하는 법을 보여준 영화다. 그다음에 2점. 이분은 조금 긴데요. 다른 평들과 마찬가지로 제목이 너무 잘못됐어요. 율리의 모습은 점점 더 악성이 되어가는데 사랑할 때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합리화하는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최악의 모습과 태도를 연인에게 더 가감없이 드러냈기 때문에 새로운 제목을 붙인 걸까요? 최악의 인간의 모습을 보는 시간이 불쾌했습니다.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관람 등급은 청불이 적합할 것 같아요. 다만 연출 및 OST는 감탄할 만합니다. 불만 많으시네. 봐봐요. 다 싫어하더라니까. 나 깜짝 놀랐어. 근데 청불이라고 느낄 만큼 선정적이진 않지 않나요? 성기가 그대로 그쵸. 나오는 장면이 있죠. 선정적이지는 예. 않죠. 네. 선정적이지는 않죠. 예. 그래서 15세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영화 자체가 뭐 배경도 그렇고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끈적이는 데는 전혀 없어. 그래요. 맞아요. 뭔가 매끈하다고 하는 표현도 안 어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그냥 약간 담백도 담백보다는 약간 담백도 포근한 아니고 느낌인데. 하여튼 뭐 북유럽 느낌이에요. 네, 북유럽 스타일. 북유럽 스타일. 이끼 이끼 느낌. 어? 제목 그렇게 또 다르겠는데 북유럽 스타일 영화. 자, 저희도 재밌네. 관람의 평점. 예. 네. 감사합니다, 잘 교수님. 뽑았어요. A뿔인가요? 모두 통과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만 통과 못했는데요. 대신 나 많이 조졌잖아. 자, 우리 평점 한번 내려보시죠. 저부터 갈게요. 저 3.0입니다. 뭔가 깔끔하죠? 3.0 뭔가 깔끔한 느낌이 드는 평점. 네. 낮고 깔끔하네요. 저는 3.7입니다. 3.7. 네. 저는 그 정도로 좋았어요. 저는 3.5요. 아주 좋진 않았네. 아까 얘기하는 거 봐가지고는 막 몰입을 저 4점 하고 막 넘을 것 흡입을 하고 같은데. 막 거의 윤리에 빙의한 듯한 하더니 막 아니 뭐또 그렇게까지. 아주 높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 정도로 공감을 했는데. 캐릭터는 공감은 했는데 음. 영화적으로 굉장히 막 저를 막 떨리게 하거나 감동하게 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아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너무 저한테 너무 일상의 이야기. 아 평소에 이제 북유럽 스타일로 사는 모양. 또 집 그렇게 밖에 되나요? 나오면 막 노을 쫙 올라오고. 바리스타 남자친구 어딨나요? 제가 평점을 올리겠습니다. 4.5점입니다. 4.5점? 네. 야, 도대체 어디가 4.5점이야? 아니, 칸 스타일인 거죠. 깐느 깐느 스타일인 거죠. 평론가 스타일. 그러니까 깐느에서 연기 잘하는 사람한테 딱 주듯이 음. 그냥 이거 자체에 좋은 경험을 받았으니 저에겐 딱 준다. 좋은 영화다. 깐느에서 연기 잘하는 사람한테 여주연상을 주듯이 네. 안군에게는 북유럽 영화가 나오면 무조건 4.5점 이상이다. 그 얘기잖아 지금. 북유럽 스타일이 맞는 것 같아요. 북유럽 스타일 치고는 머리가 좀 긴 것 같은데. 우리 몇 점인가요 그러면? 평균 3.7점입니다. 3.7점. 딱 라미가 평균을 딱 때렸네요. 그러네요. 3.7점. 저희가 실로 오랜만에 다룬 이 북유럽 영화이자 독립예술 영화도 상당히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큐어를 중간에 하긴 했는데 뭐 느낌이 약간 뭐 그 느낌하고 좀 다르고 그 전에 했던 게 그 전이 바로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들이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만에 이런 느낌의 이제 독립예술 영화는 예전엔 제 생각에는 많이 했고 한국 독립 영화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 뭐가 없어요. 예, 좀 못했어요.
저는 아까 추천하신 그거 음. 재밌으면은 그거 해보고 싶긴 한데 거래해보시죠? 사실은 한번 거래. 생각 해보세요. 거래 거래 완료. 완료? 괜찮아요, 괜찮아요. 데뷔작 감독의 괜찮은 영화인 것 음.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이번 영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재밌었어요. 저희끼리 얘기해보면서 저도 또 뭐 다시 보셨죠? 세 번 보는 배운 바도 많고 그 아버지가 느낀 재혼한 바도 거예요. 알겠죠? 생각해 보니까 재혼했다는 생각이 잠깐 들긴 했어. 왜냐? 저 애는 왜 저렇게 어리지? 이 생각을 했거든. 근데 본격적으로 재혼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 생각을 했네. 아니 근데 그럼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그 누구라고 생각하신 그래요. 거예요? 그 보면 아니 부인도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그 실제 딸 동생인데 왜 저렇게 나이 차이가 나지?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아. 그러다 넘어갔겠죠. 그리고 넘어갔어. 그다음 빨리 따라가야 되니까. 그 딸 맞아. 잊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이혼한 가정이고 뭐 왕래도 없는 것 같은데 둘이 굉장히 막 축구 얘기도 하고 둘이 또 그렇게 약간 좀 친해 보이지 않았어요? 이복 자매끼리 이복자매도 이복자매가 아니라 이건 이복자매라고 하나 이런 걸? 복자매 맞나? 맞죠. 왜냐하면 아, 배가 배가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예. 이복 자매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고 뭐 그렇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OTT 나온 따로 없지만 이 영화가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OTT에 풀렸어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시리즈온이랑 아. 뭐 티빙 웨이브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진짜요? 아, 그래서- 티브웨이브 심지어 무료로도 볼 수도 있겠네. 단품 구매하셔야 되는데 티빙이나 이런 데서는 또 구매를 구매해야 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신작인데 바로 네네. 보시지 그 않겠죠? 영화관이랑 막 같이 하고 있으니까 11,000원 정도 구매하실 비싸네. 수 있으니까요. 네. 혹시 영화관에 못 가시게 되면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군가 파트너와 어떤 파트너 상영관이 적긴 합니다. 네, 맞아요. 자, 저희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정주행해주신 책경사단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남이 한군 노시스 그리고 진행에는 저 맥스였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행복하십시오. 저희도 가급적이면 행복하겠습니다.